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기쁜 소식 있고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지만 스위스 공군의 운명을 가를 예정이었던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전투기 구매 찬성표가 가까스로 반대표를 눌렀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존폐 기로에 서 있던 스위스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9월 27일 스위스 전역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안건이 찬성 50.1%로 가까스로 통과됐다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9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투표에 따라 스위스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4개 후보 기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스위스는 노후화된 F-18 레거시 호넷 전투기 30대를 대체하기 위해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스위스에는 더 이상 공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진보 정당들의 강력한 반발로 전투기 도입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총 60억 스위스 프랑, 미화 64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미국의 F-35A, F-18EF 슈퍼 호넷 블락 3, 프랑스의 라팔 스탠다드 F-3R,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 등 4개 후보 기종에 대한 비교 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위스는 오는 2030년부터 신형 전투기로 노후 전투기들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방침인데요. 신형 전투기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오후 5시면 퇴근해서 모든 일과가 끝나는 스위스군의 근무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스위스 공군 없어질 뻔했어요. 스위스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군은 어차피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과 공군이 있었고,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가면 또 예전에 교련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스위스는 이 국민 전체가 이 상무정신이 뛰어나서 집집마다 벙커가 있고 무기 다 있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런 교육을 받아왔던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데, 정말 이 스위스가 21세기 들어와서 황당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진보 정당들이 계속 이제 복지 정책 이런 곳에 관심을 주고 하다 보니까 한번 복지를 늘리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학군들이 해야 되면은 결국 이제 국방 예산을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국방 예산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이 전투기 구입 사업의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 전투기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 정당에서 우리 주변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공군이 필요하냐? 우리가 주변에 적이 어딨냐?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중립국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침략할 나라가 어딨냐? 그런데 왜 이 비싼 돈 들여서 공군을 운영하냐?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F5, 우리로 치면 제공호가 있었죠. 그 제공호 있었는데 그거 이제 퇴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F-18 호넷 전투기들이 30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됐지 않습니까? 이걸 대체를 해야 돼서 그리펜,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전투기 필요하냐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못 가고 하다가 결국 이제 국민투표를 한 겁니다. 스위스는 중요 안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서 그러면 차세대 전투기를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투표를 하자라고 해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졌다면 스위스는 공군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전투기를 도입 안 하는데 공군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50.1%, 단 1%의 차이로 과반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 도입하자, 이렇게 더 많은 다수가 나왔고, 그렇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전투기 사는 거예요. 예산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조 5천억 원, 그 예산으로 한 30대의 F-35를 사든지 또는 슈퍼 호넷을 사든지 아니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사든지 이 4개를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라는 건데, F-35나 슈퍼 호넷을 사면 30대 가지고 조금 넉넉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사게 되면은 이 7조 5천억의 예산 가지고 조금 빠듯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UGV가 사용되는 그런 전투기죠. UGV 파이터라고 제가 또 요즘 부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국민들이 모쪼록 현명한 판단해서 정말 강력한 전투기 도입해서 주변국들의 계속 이 안보를 잘 지켜가는 나라다라는 그런 이미지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총기의 명가 HNK가 있는 독일군의 차세대 주력 소총을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납품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원조받던 나라가 세계 최정상급 총기 제작 기술을 가진 선진국에 소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드라마 같은 상황입니다. 독일 연방군의 차세대 제식 소총으로 헤넬사의 마크 556 소총이 독일의 오리지널인 HK416 소총을 꺾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헤넬사의 마크 556 소총을 국내 기업인 다산기공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억 4,500만 유로, 한화 3,344억 원을 들여 12만 정의 신형 소총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에서 승리한 헤넬은 독일 의회의 예산 승인이 나는 대로 독일 국방부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헤넬은 직원 수가 200명에 불과하고 소총 생산 라인이 없어서 모 회사인 카라칼 인터내셔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카라칼 인터내셔널 역시 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요 총기들은 한국의 다산기공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즉 OEM으로 납품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12만 정에 달하는 독일군 납품 물량 역시 다산기공이 반제품 또는 부품 수출 형태로 대량 납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카라칼 인터내셔널은 인도군에 약 9만 4천 정의 납품하는 사업을 수주할 당시에도 다산기공의 OEM 생산을 제안해서 인도군의 승인을 받아낸 바 있어서 이번 독일 물량 역시도 다산기공에 일감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기공이 독일 연방군에 이 소총을 납품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제작한 총기가 유럽 선진국의 제식 화기가 된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미국의 잉여 총기를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M16을 면허 생산하던 나라가 이제는 당당하게 유럽 총기 선진국의 제식 총기를 납품하는 사례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독일의 독일군 지금 G36이라고 하는 소총을 제식 소총, 돌격 소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총열덮개가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우리 KT도 그렇고 M16도 그렇고 이 총열덮개가 뭐 구조가 잘못됐는지 좀 이 사격을 많이 하면 이게 변형이 되고 녹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결함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G36은 뭐 문제 있다 해가지고 차세대 소총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본인 또는 뭐 자녀 이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총 들고 하는 이 전투 게임인데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총 중에 하나가 HK416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특수전예단 UDT 같은 경우도 이 HK416을 씁니다. 그 정도로 뭐 이 HK416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총이고 그걸 독일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 독일군의 차세대 소총 사업에 그 유명한 HK416 그리고 이제 헤넬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한 마크 556, 556이죠. 이렇게 두 개가 경쟁을 했는데 헤넬이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헤넬은 1840년대에 이제 창립을 해서 총이 막 만들어지던 시기였죠. 그렇게 해서 뭐 아주 유명한 총기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부침을 많이 겪다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 인수가 돼 버렸어요. 그 헤넬을 인수한 나라는 또 어디냐? 바로 UAE의 카라칼이라는 회사가 이 헤넬을 인수를 했습니다. 헤넬은 지금 이제 총만 설계만 하죠. 그런데 카라칼은 UAE 아닙니까? UAE가 또 뭐 제조업 강국이 아니니까 자기네들도 UAE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업, 국산화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은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조업 강국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 뭐 이런 판매 이런 것들은 카라칼들이 하지만 이 생산은 OEM 방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라칼이 한국의 다산기공이라는 총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에다가 맡겨서 그동안 카816이라고 하는 소총을 다산기공에서 카라칼에 납품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816을 기반으로 또 다산기공은 그 총 만드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총 회사죠. S&T 모티브. 여기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특전사의 차기 경기관단총 K7 기관단총을 대체하는 그 사업에서 이겨버렸어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총 이름이 이제 DSAR-15PC라는 경기관단총인데 그걸 다산기공이 이겼던 바로 그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헤넬이 HK416을 이겼고, 그런데 헤넬은 생산 설비가 없고 모회사인 카라칼, 그런데 카라칼은 결국 이 헤넬에다가 총을 갖다 줘야 되는데 카라칼 UAE 카라칼 자체도 생산 설비가 없어서 그동안 쭉 다산하고 협력을 해와서 한국이 다산에서 카라칼에 납품을 해왔으니까 결국 이번 독일 연방군의 12만 정 이것도 결국은 다산기공이 납품할 거 아니냐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가 2차 대전 영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거기 보면 독일군들이 총 들고 나오고 기관단총도 들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기관단총 참 멋있게 보였었죠. 뭐 MP38, MP40 이런 기관단총들, 그런 독일군의 총을 이기고 물론 뭐 직접 우리 다산기공이 이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 독일군에 우리 소총을 수출하게 됐다 라는 게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육군 강국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육군 강국이기 때문에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이런 우리는 대규모로 포병 전력, 기갑 전력을 운영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필리핀에도 뭐 K2C1 이런 거 소총 수출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독일까지 우리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소총이 진출을 하게 돼서 이제는 지금은 비록 뭐 카라칼, 헤넬의 브랜드를 달고 가지만 앞으로는 이 다산이나 S&T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세계에서 소총 브랜드로 완전히 석권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